네. 지금부터는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아예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이 내분 사태가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것을 당권파 대 비당권파 간의 갈등으로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분 인터뷰할 텐데요. 지난 15일에 임재훈 사무총장, 언론에 따르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분인데요. 이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자, 오늘은 이태규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마음이 많이 착잡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정치 전반도 그렇고 또 당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서 네, 일단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네,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리적인 충돌 네. 이건 이제 한마디로 어쨌든 부끄러운 일이고 네, 예, 여러 가지 나라 형편도 어려운데 국민들께서 결국은 당이 싸움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이 발단은 사실 이제 손 대표가 이 혁신 의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예, 근본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이 장기간 하여간 지지율이 침체돼 있고 음흠. 또 리더십도 불안정하고 네, 비전도 부재해서 이걸 네. 좀 극복해 보자고. 예, 그래서 이제 혁신위를 구성했는데 네. 거기에서 그 합법적으로 의결된 의제를 지금 거부하다 보니까 이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1호 혁신안이 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다. 바로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권파의 주장은 그 재신임을 묻는 내용이 이른바 비당권파 검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검은 세력이 배후에서 조정을 해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예. 저희가 이 혁신을 처음에 출범했을 적에 사실 그때 손학규 대표의 퇴진 요구 때문에 당이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조금 이제 중간적인 입장에서 퇴진 요구를 중단하고 음흠. 그 혁신위를 출범을 시켜서 거기서 한번 모든 걸 논의해보자. 네. 그래서 이 의제에는 당연히 현재 대표의 거취 문제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건 아마 의원총회에서 아마 그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의제가 이게 손학규 대표 보고 나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의 중진들의 어떤 비전을 청취해보자 일단. 네. 그 비전을 청취한 다음에 그 비전에 대해서 그 당원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보자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혁신이든 논의를 통했고 그 표기를 통해서 통과된 안인데 이거 자체를 거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당이 어려운데 당 대표가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우리 당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현재 지도체제를 가지고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를 물어보자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이것을 왜 기피하는지 네. 민주정당에서 당대표가 왜 당원의 뜻을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지 그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아무튼 그 임재훈 사무총장이나 또 그 이 혁신위원 한 분이 그 주장했던 내용을 종합을 하면 임재훈 사무총장은 유승민 전 대표와 의원 2명을 거론을 했고 이 혁신위원은 이혜훈 의원이랑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검은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의원 혹시 그럼 당사자인 이혜훈 의원이나 유승민 전 대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나왔으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혹시 좀 이야기를 경청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일단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게요. 네. 뭐가 검은 세력이라는 것인지 네. 혁신위원이면 저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요. 네. 또 국회의원이면 자기의 의견을 혁신위원들에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주대한 혁신위원장이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어요. 저도 제 얘기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당이 앞으로 나가려면 예. 이 불신받는 당 리더십 문제를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손학규 대표 체제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 다른 체제를 바꾸든지 해서 이런 거를 정리해야 우리 당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이거 없이는 당이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저도 분명히 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대한 위원장도 그런 쪽에 공감을 표시했고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의 최고 가장 우선적인 혁신의 과제는 이 불안정하고 불신받는 리더십을 재정리하는 거고요. 네. 그래야 당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손학규 대표 보고 퇴진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양론이 있으니 당의 주인인 당원들한테 뭐 물어보자. 우리 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 이런 합리적이고 옹건한 주장 자체를 검은 세력의 주장 폭로 어쩌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당이 참 우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설령 그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예. 의원의 어떤 당원의 한 명으로서 의견 표명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된 부분이 네. 합법적으로 혁신위의 정식 안건으로 발제가 됐고 네. 그것이 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통해서 그것이 의결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왜 그게 검은 세력이고 네. 그게 왜 폭로거리가 되고 국민들한테 당에 이런 아주 그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걸로 쓰든지 전 당 지도부가 당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배후 공작으로 사실상 규정을 하면서 징계까지 뭐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저는 그게 우습다는 거죠. 그게 무슨 해당 행위나 범법 행위가 아닌데 네. 뭐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오히려 조사를 한다면 이렇게 당이 오랫동안 지지율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데 네. 당 지도부가 왜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지 오히려 저는 혁신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 단식 투쟁인 청년 혁신위원회 이게 모욕적 언사와 위협적 행동을 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당내에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잠깐만요. 그 저는 이상한 예. 사람이 누굽니까, 의원님? 저는 여기서 그거는 뭐 현재 당 지도부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 당에 들어와서 이게 위협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혹시 뭐 밀착내 안 밀착내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진영 비서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그 사람도 뭐 거기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이것을 예. 뭐 검은 세력의 폭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은요. 네. 저는 이거는 혁신을 거부하는 비난 여론을 좀 감추고 네. 지금 청년 혁신위원이 결국 이제 병원에 실려갔지만 한 열흘간 정도의 그 단식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혁신하자고. 네. 저는 이 단식 투쟁을 물타기 하려는 이런 수법이에요.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징계 추진 움직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손학규 대표가 당 윤리위원장으로 네. 안병원 전 국민의당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내정을 했는데 네. 언론이 지금 이걸 또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안병원 그 내정자는 이른바 안철수계다. 그래서 윤리위원장에 앉힘으로써 안철수계와 유승민계의 어떤 갈라치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 분석 보도도 있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그건 언론의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분께서 어떻게 거기에 내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네. 윤리위나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물론이죠. 어떤 쪽에 왜 공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네. 어떤 특정 그 세력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려고 한다면 네. 당의 기강을 바로잡을 윤리위원회가 오히려 당의 기강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전에 그런 측면이 있었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어떤 분이 되시던 간에 그러니까 원칙대로 공정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부분이 깨지게 되면 당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 혹시 최근에 바로 이런 당내 문제 때문에 독일에 있는 네. 안철수 전 대표 혹시 그 통화나 이런 거 해 보셨어요? 아니 저는 연락을 안 드렸고요. 네. 당의 문제가 이런데 제가 거기서 공부하는 분한테 네.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은 국내에 거의 대리인으로 의원님을 이렇게 뭐 지목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당내 문제는 네. 이 문제는 전 당의 의원들 그리고 당의 당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예. 거기서 공부하는 분한테 이거를 뭐 해결해달라 여기에 관여해달라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일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화를 하신 적이 없고요. 예, 연락도 드린 적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럼 안철수 전 대표는 언제쯤 귀국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겠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네. 뭐 저는 정치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께서 들어오고 싶어도 네. 당내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잘 맞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고 네. 또 국내에서 지금 뭐 물론 당내 많은 당원들이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네. 본인께서 아직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또 들어오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9월 귀국살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비자가 1년 만기가 돼서 아마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비자야 뭐 거기 현지에서 연장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래도 그 9월 달에 들어온다 뭐 이런 부분 들어오실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단정적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낭설이죠.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의 전제 조건으로서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이 정치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정치 상황이 조성이 돼야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당의 리더십 문제를 저는 재정립 문제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내 귀국을 해서 정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적에는 예. 이것이 1년 동안 해외에 나서 공부하는 분이 들어와 가지고 네네네. 다시 뭐 손학규 대표 체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아무리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을 못한다면 예. 저는 이건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그 말씀을 제가 받아서 조금 약간 확대 해석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당내 리더십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하면 네.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다시 어떤 당의 간판으로 당의 네. 대표로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재정립 문제라는 거는 네. 손학규 대표 체제를 그대로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손학규 대표가 이제 여기서 좀 물러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총선을 준비하기 이거를 일단 당원들이 좀 결정하도록 해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손 대표가 받으셔가지고 네. 사실 손 대표는 본인이 뭐 퇴진 요구나 이런 거를 부당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당의 의원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네. 이렇다면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스스로 당원들한테 이런 부당한 요구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데 왜 그걸 기피하고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숨기려고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려고 왜 네. 당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이건 저는 리더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분석에 따르면 그 이른바 당권파라고 불리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호남계고 그래서 민주평화당의 그 호남 의원들과 결국은 정계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민평당 의원들하고 호남의 중진 의원들하고 해서 제3지대였던 창당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그 고민은 갖고 계신다고 보는데 제가 최근에 좀 만나본 분들에 의하면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니고 정말 중도 대통합이나 이런 거를 모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고민까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권파에서? 아니요. 당권파가 아니라 이제 호남 중진 의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현재 민평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동영 대표 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손학규 대표 체제인데 다 지금 거기에다 다수의 의원들이 거기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지금 사회적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좀 약간 그 의원님께서 좀 그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7716님이 당원들끼리도 사분 오열하며 무슨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주 따끔한 그 목소리를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비판은 당연히 받고요. 그래서 송구석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당원 전체 뜻을 물어보면 이것이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희 그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